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화요일에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시장이 하루하루 상승과 조정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렸던 하루였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걱정되신 투자자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주상전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이 종목은 파면 좋겠다, 이 종목은 더 사면 좋겠다 냉철한 상담 도와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주식 상담 전화, 주상 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핫 이슈를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손요로 팀장, 이지은 대표,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과 함께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보시죠. 테슬라가 내렸지만 전고체는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7% 넘게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지만 전고체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했던 하루였습니다. 이 금양을 비롯해서 CIS, 한농화성 등이 두 자릿수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하락한 건데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우리가 우려해야 할 만한 뉴스는 좀 아닌 걸까요? 우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안 좋았던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수요에 대한 둔화, 이 부분들이 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외적으로 좀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IRA 법안을 폐기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전날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나왔었죠.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요 둔화 얘기가 좀 있었고 가격도 할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익성에 대한 악화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쪽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 업황 자체가 돌아섰던 부분들은 지금 그 감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바닥을 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쪽을 보게 되면 빠졌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우선 리튬 가격에 대한 급락이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오늘 소폭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 그럼 결론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큰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와 똑같이 업황으로 연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전략 후강으로 일단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는 점차 회복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오늘 뭐 주가 밀렸던 부분들인데 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밀린다면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뭐 CIS라든가 이런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내일 인터배터리 이벤트가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고체 쪽에 있어서 뭐 삼성 쪽에서 전고체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로드맵 이 부분들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고체 쪽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좋지만 반도체 쪽처럼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거 좋겠지만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뭐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 과거에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일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쪽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터배터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뭔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좀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새로운 기술보다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뽐내는 그런 자리가 좀 될 것 같은데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교체 관련해서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인 그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로드맵을 처음 공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에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이제 테슬라 쪽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가격 경쟁이 계속 있다 보니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러다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차라리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사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도 인도량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업황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좀 관련된 시장 자체는 조금은 예전만큼 대시세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 관련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보자. 오늘 또 전고체 투심에 불을 지폈던 뉴스가 있죠. 이 금양이 꿈의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는 469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금양이 오랜만에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과연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금양 과연 이러한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손연호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워낙 오랜 기간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눈여겨봐도 괜찮나요? 네, 신규 접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온 비중 시기보다는 약 3에서 5거래일 정도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금양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신뢰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뭐 포스코 그룹주 코스모 그룹주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 가시화가 늦어지다 보니까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콩고나 이런 쪽 리튬의 투자의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회수에 대한 의심도 조금씩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양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2차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금양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신뢰감에 좀 비례해서 투자 비중을 좀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좀 반감 소식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4690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실물 사진도 확인했고요. 이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를 넣으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추이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뭐 금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지도 않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좀 영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금양이 이런
이제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양산을 진행했을 때 실적 반영 시기는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제품을 만들었고 양산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이나 늦으면 한 1년 뒤부터 좀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까지 자금을 넣어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 관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개월 뒤나 1년 뒤에 실적이 반영되면 그때부터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시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급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9,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1억 원 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등도 급등했는데 다만 모두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1억 원 갈 수 있을지 우리 세 분의 의견도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한번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과연 1억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두 분, 또 중립한 분 나왔습니다. 정재원 대표님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네. 1억 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으신 건가요? 의문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기술적인 흐름들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1억을 넘어서 그 이상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좀 제법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아마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가상화폐가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가상화폐 좀 주가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또 반대로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또 비트코인 자체를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지금 뭐 1억 원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전문가들은 10억 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1억 원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굉장히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1억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는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제가 막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1억 원까지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미국 쪽이라던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 오히려 불을 지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호적인 얘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도 흘러가고 있고 또 세계 시장에서 기다렸던 반감기라던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가지의 능선을 넘었고 또 다음 재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투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으실 것 같은데 아무리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간다고 해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화하고 계속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좀 눌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투자 기회를 더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좀 눌렸을 때 보자. 그러면 손여로 팀장님도 긍정을 들어주셨으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더 갈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도 지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비트코인이랑 관련주들의 투자 의견은 매매 관점으로 긍정입니다. 제가 긍정을 들었다고 해서 뭐 온 비중을 모두 다 쏟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적정 가격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화폐가 가져야 되는 보안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화폐가 가져야 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달러처럼 하루에 2% 이상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MZ세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뭐 환차손을 고려해가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어떤 이제 환전을 해서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이 비트코인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결제가 돼가지고 좀 편하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달러나 유로 등 이런 기준 화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비트코인한테 패권을 주려고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결국 어떤 전 세계 통화 결제 수단이 되겠지만 그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진 않을 것 같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매매 관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세는 무섭지만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긍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무서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관은 어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기술 투자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는 매매를 잘 못해. 난 손절 못해. 비트코인 변동성 강하지만 나는 그래도 매매를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지분 관련 종목들보다는 STO나 CBDC 관련 종목인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접근해 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응 전략 만드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파헤쳐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짚어봤던 가상화폐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시세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같은 종목들이 강했다면 대성창투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왔고요.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와 SM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금양의 469 배터리가 내일부터 열리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공개된다고 하죠. 오늘 두 자릿수대로 급등했는데 실외에서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엘컴텍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금 가격 역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원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금 관련주이죠. 엘컴텍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대로 강하게 올랐던 알테오젠도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알테오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와의 계약 소식 속에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3월 7일 목요일로 이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됐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목표 주가 30만 원에 알테오젠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일단은 좋은 호재성 이슈가 사실 많이 나온 기업이라서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좀 끌어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요즘 시장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또 재료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 제품이죠. 키트루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머크사가 이제 피하 주사 제품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 제품에 대한 판매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기대감 좀 지속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를 이제 머크사로 뒀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 항암제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금 앞으로 ADC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또 추가 기술 계약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5월 달에 좀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평가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섞여 있는 모습인데 이제 매매 거래에 대한 이제 정지가 예고가 떴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만약에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요즘 시장의 분위기상 가는 종목이 좀 더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너무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태웠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해 나가시면서 종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테오젠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된 만큼 내일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쉬어갈 가능성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엘컴텍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손유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금 가상화폐 가격도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금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지금 반감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금 가격도 동반해서 오르는 이유 무엇인지, 또 금을 투자처로 봐도 될지, 내일 시장에서는 이 관련주들 한번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매매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은 어떤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혹은 공격 자산들이 좀 약세를 보일 때 이제 대체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 가격이 오르니까 상당히 좀 의아하죠. 하지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금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도 따라가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더라도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판단하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 가격은 지금 12월 4일, 2023년 12월 4일 기록했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이고요. 선물 가격입니다. 현물 가격은 이미 돌파해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금 관련주가 오늘 처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 중 하나로 금 관련 종목이 좀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관련 종목으로 이제 IT센이나 엘컴텍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 엘컴텍 같은 경우 사실 금 관련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반영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몽골 지역에서 세계의 탐사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테마주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오늘 플러스 3% 상승을 했는데 시총이 1110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그 이상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러운데 대체 종목이 뭐가 있을까? CBDC가 될 수도 있고 STO가 될 수도 있고 NFT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금으로 순환매가 들어온 거죠. 하지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장급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 가격, 금 선물과 금 현물 가격 추이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 관련 종목이 내일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방이나 하방이나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하시는 분야가 한다면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